51년 차 비뇨기과 의사 김세철입니다. 환자들이 참 좋아해요.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다. 그런 거 있잖아요. 70, 80대는 환자가 말이에요. 동료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왜 나도 그런데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을 설명하기 전에 말씀이죠. 전립선 비대증이 왜 생기는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. 전립선의 세포를 증식시키는 효과하고 괴사를 시키는 이러한 두 가지 작용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립선이 더 커지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죠. 근데 이것을 조절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강력한 남성 호르몬 작용을 하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균형을 맞도록 해가지고 정상 전립선 크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. 30세가 넘어서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생산이 해마다 1%씩 줄어듭니다. 그러면은 남자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남성 호르몬의 양에 비해서는 30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죽을 때까지 이 여성 호르몬 생산량은 거의 줄지 않습니다. 불변이에요. 50, 60, 70 되면은 상대적으로 피 속에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 버리죠.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은 전립선 세포가 남성 호르몬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돼 버려요.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가 감수성이 강해짐에 따라서 세포 정식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. 전립선이 커진단 말이에요. 때문에 저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을 시켜버리면은 괴사 쪽으로만 작용하고 정식을 안 하겠죠.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강력한 남성 호르몬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시키는 효소가 5알파 환원 효소인데 바로 저 5알파 환원 효소를 차단시키는 거예요. 작용을. 전립선이 괴사가 일어나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게 좀 저 약을 쓴다고 해서 그럼 계속 줄어드느냐? 그건 아니에요. 처음 시작할 때의 크기에 한 30% 줄어듭니다. 그러니까 전립선 크기가 100g이다 했을 때는 이 약을 쓰면 70g까지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엄청난 감소 효과가 있잖아요. 그래서 환자가 피부로 느끼는 배뇨 기능의 개선 효과를 쉽게 알 수 있죠. 근데 원래 크기가 20g인데 25g 또는 30g으로 커져 있기는 커져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커져 있지 않다. 이런 경우에는 30% 줄여줘봤자 그게 그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은 쓰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적어도 전립선 크기가 한 35g 이상 되는 경우에만 전립선을 줄여주는 약을 써가지고 배뇨 기능을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전립선 치료제라고 팔리는 그 수많은 약들이 결국 다 셋 중에 하나겠네요. 그렇죠. 문을 열어주는 약하고 줄여주는 약. 근데 문을 열어주는 약은 알파 차단제하고 그다음에 발기부전 치료제. 그래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죠. 제가 아는 것만 우선 뽑아놨습니다. 테라조신이라는 약 보세요. 테라조신이라는 것은 화학명이에요.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상품명입니다. 그러니까 같은 약인데 제조회사마다 다 다르게 이름으로 살리고 있다는 이야기죠. 알프조신, 탐슬로신 다 말이죠. 그럼 실로도신이나 나프토피딜은 왜 아직 없느냐? 저거는 로얄티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. 복제약을 법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환자들은 잘 모르시잖아요. 이 많은 약들을 각 병원마다 다 처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중에 일부만 그 병원에서 처방을 할 수 있거든요. 테라조신을 보십시오. 네오드린증을 하고 유라조신증만 나는 처방할 수 있다. 그런데 환자가 와가지고 오스코신 하는 약을 먹고 있다 이거예요. 근데 제가 네오드린 약을 처방하면 선생님 난 먹던 약 해주세요 한다고요. 그러면은 선생님 이게 다 테라조신이라고 똑같은 약입니다. 나 싫다고 말이지. 오스코신을 꼭 처방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씀이죠. 심리적인 게 많거든. 약을 바꾸면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다 똑같은 약입니다. 환자들은 상품명만 보고 이야기하면은 많이 헷갈리죠. 술은 먹는 약이 다르니까 다른 약인 줄 알고 있지만은 실은 5환원효소 기량제도 두 가지예요. 그 세 가지 종류의 약들의 효과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알파 차단제만 이야기하면은 비선택적 알파 차단제보다도 후에 나왔는 선택적 알파 차단제 효과가 더 좋을 거다. 부작용도 더 적을 것이다.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. 그런데 희한하게도 말이죠. 부작용은 더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효과는 말이죠. 비선택적 알파 차단제가 더 효과 좋다는 사람도 제법 많아요. 그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. 환자가 먹어봐야만 알 수 있어요.
5알파 환원효소 기량에도 1타입이 있고 2타입이 있습니다. 그런데 먼저 나왔는 피나스테라이드라고 하는 약은 2형 환원효소 기량제예요. 그럼 뒤늦게 나왔는 두타스테라이드라고 하는 5알파 환원효소 기량제는 1형과 2형을 다 억제시키는 작용을 갖고 있죠. 그러면은 2형만 억제시키는 것보다도 1형과 2형을 다 말이지 억제시키면 효과가 더 좋지 않겠느냐. 우리도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지만 전립선은 거의가 2형 환원효소가 작용하고 있습니다. 1형까지 같이 한다고 해서 말이죠. 효과가 더 좋다고 반드시 이야기할 수 없고 실제로 임상 결과에서도 두 약의 효과가 비슷한 거로 되어 있어요.